안녕하십니까. 수소는 궁극적인 미래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소가 향후에 마지막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풍력, 태양광 등 이용해서 어쨌든 에너지원을 담는데 문제는 전기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기는 계속 날아가자, 소비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수전해로 전기 분해한다든지 가스를 개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운반 그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소 저장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국내에 이런 용기가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볍게 만들고 그다음에 초고압을 담을 수 있는 수소 복합재 용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작되어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번 차시를 통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이, 이 복합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제 용기가 아니라 가볍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복합재 용기의 기본 개념, 설계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더욱 깊이 있게 수소에 대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차시는 수소의 저장을 위한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로 어떤 용기가 있고 어떤 타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 복합재 용기의 분류 및 제작 방법을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먼저 첫 번째 복합재 용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재 용기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합재라는 게 주위에 많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복합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거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의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바로 복합재가 되는 겁니다. 일적인 예로 우리 예전에 보면 토담집이 있지 않습니까? 토담집 이런 전통적인 이제 서민들이 사는 그런 보면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복합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재 용기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 고강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속 용기에 비해서 거의 많이 가볍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벼운 것들을 보시면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복합재 용기를 사용하는데 먼저 이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기에 대한 분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총 4가지 타입으로 용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거는 가스나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용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용기 속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속 용기로 만드는 거를 오로지 금속, 스틸 실린더로 해가지고 금속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입 1이라고 저희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의 이제 라이너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종 재료가 이제 위에 덮이기 때문에 기밀과 형상을 담당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금속 라이너의 그 위에 평탄 부위만 따로 국부적으로 이제 저가의 유리 섬유라든가 탄소 섬유를 감을 수 있는데 국부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섬유를 감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타입 2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타입 3하고 타입 4는 이제 외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겉에서 봤을 때는 외형이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 이제 라이너죠. 형틀과 기밀을 담당하는 라이너가 금속이 되면은 타입 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되면은 타입 4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하면은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대부분 다 타입 1, 2, 3, 4 다 담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리고 가벼워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다 타입 3하고 타입 4에 집중돼 가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입 1, 2가 타입 1이었죠. 강제 용기는 기본적으로 딥 드로잉이나 아니면 단조를 통해 가지고 금방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제품 용기인데 그런 용기들이 아닌 그 따로 이제 이종 재료를 이용해서 기본 용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섬유나 글래스 섬유를 감기 때문에 그렇게 감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이제 구조적인 형태라든가 많은 이제 좀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업체들이 다가가기 힘든 게 그다음에 검사하기 힘든 게 확인하기 힘든 게 바로 이제 타입 3, 타입 1, 2, 3, 4에 대한 복합재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재 고압 용기란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용기나 일반적으로 CNG 용기나 대부분 다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 이제 그 차량에 적용되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금속 용기도 탄소광으로도 많이 쓰지만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보시는 것 같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대부분 다 라이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고강도 고강성의 이제 탄소 섬유라든가 아니면 저가의 유리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섬유에다가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서 이 필라멘트 와인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와인딩 해가면서 경화시키면은 이제 하나의 복합재 타입 2, 3, 4에 대한 하나의 용기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대부분 다 복합재가 대부분 다 모든 내부에 들어가는 압력을 다 견딘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하고요.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라이너는 기밀과 그 다음에 이 와인딩을 할 수 있는 틀의 기본적인 형상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용기를 설계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초고압을 견딜 수 있는 이론적으로 몇천 바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용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합재 용기는 일반적인 타입 1 스틸 용기 대비 70%까지 중량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압, 고용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입 1, 2 같은 경우에는 고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에 대한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소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제작 크게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을 통해 가지고 얇은 두께에 가볍게 해 가지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입 3, 타입 4 같은 경우에도 내부 식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부 식성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피로가 이제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 가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속 용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크랙이 가면 거기서 크랙이 가면서 터질 수 있는 반응성이 있는 반면에 이 그 타입 3하고 타입 4 같은 경우는 전체 용기를 다 감싸고 있는 탄소 섬유들이 어느 정도 내부에 크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그 크랙이 있더라도 막아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누기가 먼저 생긴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LBB라 부르는데 Leakage Before Break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를 가도 충격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관용 용기, 공기호흡기, 의료용 용기 등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경량성이 필요한 곳에 그 다음에 초고압을 필요하는데 경량성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복합재 용기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라는 대표적인 모델명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넥소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는 지금 이제 이 용기 52.2리터짜리 용기가 총 3개 들어가 가지고 타입 4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3하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극명하게 이제 특성이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금속에 의해 가지고 내부 라이너가 다 있기 때문에 투과성 자체가 그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타입4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게 풍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을 훅 불어가지고 그 분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용기 타입4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내부에 있는 풍선처럼 그렇게 투과돼 가지고 직접 나가는 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기준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래도 1년이나 2년이나 있으면 어느 정도의 투과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소라는 게 어느 정도 한 공간에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장단점이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타입4는 내피로 특성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용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작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 예로는 뭐냐면 플라스틱처럼 우리는 풍선을 만들듯이 훅 불어가지고 만들면은 하나의 내부 라이너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금속 용기는 그 라인을 크면 클수록 딥드로잉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몇 번을 딥드로잉해서 확강 공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둥이를 만들기 위해서 보스라고 부르는데, 주둥이를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스피닝하는 작업까지,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뜻하는 게 뭐냐면, 내용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 타입4나 타입3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타입4가 우수하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지금 타입 1하고 타입 3, 4에 대한 특성을 이제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는 거고, 타입 1 같은 경우 이게 가압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터지는 현상,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워낙 안전 마진을 두껍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터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약에 큰 크랙이 나거나 외부에 충격을 줬을 때 타입 1 용기 자체도 이렇게 외부에 가스가 찼을 때 터져가지고 비산되고, 그 다음에 조각이 날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두됐던 게 타입 3하고 타입 4의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부의 라이너가 이런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내부 수명이죠. 가스가 700바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0바에 떨어졌다가 700바 올라갔다,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12,000회에서 24,000회까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15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만약에 중간에 무슨 크랙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탔다면은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새거나 가스가 새는 쪽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이나 기체가 새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구조적인 형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입 3하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기본적으로 타입 3는 전체 라이너 자체가 전부 다 금속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탄소 소비로 이제 필라멘트 와인딩을 하는데, 필라멘트 와인딩 자체는 전체 타입 3하고 타입 4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목적이 내부에 있는 압력을 견디는 걸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입 3는 이제 전체 금속을 하다 보니까 금속 자체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전체자 용접이 없이 그대로 심리스라고 부르는데, 이음매 없는 하나의 한 용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자체에 수소 가스가 들어가더라도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과되는 양 자체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접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과 다르게 연신율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접히는 구간이 되면은 조기 크랙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내구성이 조금 이제 반복 수명에 대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은 작은 용기의 공기호기 같은 CNG 용기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작고 작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구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용기에 관해 가지고 많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4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이제 플라스틱에 있고 그 가운데 보스라고 부르는 그쪽 주둥이라고 부르는 그 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 이제 금 알루미늄을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투과되는 양이 있고 그 대신 이제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삽입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또 이제 또 잘못 체결이 되면은 가스가 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세는 타입4로 가는 이유는 뭐냐? 내구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입3 같은 경우에는 수소 용기가 700바로 들어갔을 때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은 겨우 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0바로 넣었다 뺐다 했을 때 7,000회에서 거의 한 12,000회를 거의 겨우 맞출 정도로 그렇게 지금 700바 수소용기는 그렇게 지금 내구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타입3는. 근데 타입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했을 때는 거의 무제한급, 즉 4만 회까지도 큰 만약에 문제 없이 700바로 넣었다 뺐다를 했을 때 문제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구 성능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그리고 제작 비용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또 타입4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입4하고 타입3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구조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도 하고 그 전에 정말 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섬유 방향 인장 시험,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기지라고 하는데 수지라고 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섬유를 그 고착화시키고 딱 단단하게 굳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주제 경화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에폭시 수지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물성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인장 시험, 누르는 전단 시험, 대각선 전단 시험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 전단 강도, 굴곡 시험, 베어링 강도 시험, 샌드위치 판넬 물성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재료 각각 재료에 대한 물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주 보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탄소 섬유가 모든 압력 700바를 견디기 때문에 700바를 견디는 건 사용압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터지는 압력은 얼마냐면은 대부분 다 안전마진까지 포함하고 보수적으로 가서 업체들이 또 자체적으로 안전마진을 가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다 한 1700바, 1800바에서 실제로 인위적으로 터뜨리면 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어떤 섬유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각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누르고 땡기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그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복합재 용기 제작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입 3 만드는 방법과 타입 4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입 3 만드는 방법은 뭐 약간 설명드렸지만은 딥드로잉해서 확강 공정해가지고 계속 찍어가지고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열을 가해서 스피닝을 해서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먼저 방법이 있고요.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피스, 2피스, 1피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작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원가에 따라 그 다음에 업체 제조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플라스틱 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만든 후에 이제 저희가 그걸 들고 와서 원재료 검사를 하고 그 라이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 흠집이라든가 내부에 뭐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거기다 필라멘트 와인딩으로 탄소 섬유와 수지를 겹쳐 가지고 감은 후에 그걸 다시 고온의 열로 경화를 시키고 그 경화시킨 거를 내압 시험, 즉 사용압에 1.5배를 넣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내서 파열 반복을 해가지고 그 용기들이 목적했던 파열 압력과 반복 수명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도를 이용해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너 설계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라이너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틀이 있는 이거 보시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곡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는 이제 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돔은 일반적으로 방구 형태처럼 이렇게 원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라멘트 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섬유를 이 돔 쪽에다가 감아야 되는데 이 감다 보면은 이 방구가 되면은 이쪽이 흘러내려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각도로 감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나온 게 뭐냐면 등장력 도움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돔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최적의 각도를 이용해서 그걸 먼저 이 돔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력 도움 이론을 해서 이런 그 돔을 만들고 실린더릭한 평탄 부위는 바로 그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거기 감으면 되고요. 이렇게 감아서 만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라이너 제조 설비 보시면은 이거 타입 3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건 딥드로잉 공정으로 해가지고 뚝뚝 그냥 하나로 몽둥이로 계속 찍어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찍어 눌러서 확강 공정을 해서 길쭉하게 하나의 용기 그 라인을 만들고 그 토치로 열을 가해가지고 주둥이를 모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서 만들고 그 안에다 나사산을 가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알루미늄 라이너를 만들고 이 라이너가 이제 탄소섬 감기면은 이제 뭐 공기 용기도 되고 CNG 용기도 되고 수소 용기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저쪽에 그 우주 항공에 쓰이는 추진 체류도 되고 여러 가지 쓰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 4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일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한 총 3가지 방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방식은 이제 사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출 방식은 2피스, 3피스 방식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3피스 방식입니다. 즉, 3조각을 이용해서 융착을 해가지고 만드는 용기 방식이고요. 먼저 보스, 즉 주둥이 부위는 다른 어댑터하고 아니면 이제 밸브하고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돔 부위를 따로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융착을 시켜 놓습니다. 융착이 아니고 체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통을 만들고 또 다시 또 이쪽에 그 돔 부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융착을 플러스 열을 가해가지고 붙이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투피스는 뭐냐면 돔하고 몸통을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해서 동일한 시메트릭한 그 제품을 그냥 가운데에 융착하면 그게 투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사출 방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로타리 몰딩 또는 로테이션 방식이 있는데 그는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 이런 플라스틱 가루를 넣고 이제 원심력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면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플라스틱을 하나의 원몰딩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블로우 몰딩이라 해서 풍선 불듯이 훅 불어가지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훅 불어서 그냥 형틀에 맞게끔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넥소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이런 사출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튜브 트레일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튜브 트레일러는 로테이션 몰딩으로 지금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로 해가지고 블로우 몰딩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공정 흐름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필라멘트 와인딩 장비라든가 경화로라든가 내압 시험, 그러니까 사용압에 1.5배를 걸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성 재료가 이제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 그 용기 기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타입 1처럼 강제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는 손계산으로 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복합재가 들어가는 방향이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강도라든가 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아바쿠스라든가 나스트란, 엔시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압력이 가해지면 몇 T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딱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망이론하고 고전적층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복합재 두께를 산출하고 그다음 안전반지를 넣어 가지고 어디서 터지는지 그다음 내부적으로 어디서 리크가 발생할 건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해석을 하려면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물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물성을 주는 업체의 말을 믿어서는 전부 안 되고요. 전부 다 그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직접 그 환경에서 제작하는 환경에서 인장 시험, 연신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층간 전단 시험이든 다 해가지고 그 물성 데이터를 직접 넣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유의 수지를 함침시켜 가지고 이제 그 수지 함침시켜서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 팩터인데요. 근데 이 섬유가 제일 주요 공정이라면 수지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섬유가 이제 고강도 고강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내압을 섬유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견뎌냅니다. 견뎌내기 때문에 그 견뎌내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얘들은 일반적인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 한 가닥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실타래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실을 만드는 것처럼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나 대부분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유들이 풀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수지의 역할이라고, 기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탄소 섬유를 이용하고 그걸 이제 각도에 맞게끔 와인딩을 했다면은 이런 수지를 어떤 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적용해서 에폭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용해서 굳혀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필라멘트 와인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훅 공정과 헬리컬 공정이 있습니다. 즉 필라멘트 와인딩은 용기가 있으면은 용기에 이제 동영상에 나올 건데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몸통 실린더리컬 그 평탄 부위만 거의 90도로 감는 거를 저희는 이제 훅이라고 부르고요. HOOP 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훅 대신에 전체 몸통 돔 부위를 다 가로지르면서 각도를 주면서 감는 거를 이건 이제 저희가 헬리컬이라 부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반복 수명이 달라지고요. 훅에 따라 가지고 파열 성능이 달라진다는 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파열압과 반복 성능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업체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섬유 감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전통적인 웹 바인딩 방식인데요. 그 크릴, 그 레진 베스, 그다음에 이런 카트리지, 맨드레를 딱 두고 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런 레진 베스에 섬유를 이제 가면서 지금 롤러 밑에 이제 수지가 있습니다. 기지가 있죠. 거기에 이게 롤러가 돌면서 수지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섬유에 묻혀져 가지고 이제 탄소 섬유 묻혀져 가지고 용기에 감기면서 그걸 이제 감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속 필라멘트 와인딩, 토 프리프레그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섬유 자체에 그 수지를 아예 묻혀 넣습니다. 굳혀 넣습니다. 굳혀 놔 가지고 그래서 아예 저는 레진 베스 없이 그냥 바로 감아 버립니다. 고속으로 그냥 정말 빠르게 감거든요. 그래서 그 감았는 거를 그대로 그 경화로에 넣어 가지고 한 120도나 130도에서 뭐 그건 수지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굳는 거는 그 제조사가 제공을 합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경화를 하고 나면은 그 경화 온도에 따라서 완전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이제 훅 와인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헬리컬 와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와인딩 공정은 이 사진과 같습니다.